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영어로 들으시냐고 많이 먹었는데 제가 한국말을 해서 오히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귀 좀 아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삼성전기에서 UC 사업팀이라고 하는 신사업을 맡고 있어요. 하는 일이 주로 이제 IC 비즈니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C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 솔루션까지 하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사용자하고 파운드리 사이에 어떻게 하면은 서로 협력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학술적으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가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IC를 팹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줄이면서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협력을 해서 좋은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거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글로벌 파운드리 인더스트리 오버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아날로그 IC의 현재 상태, 그리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아 오셨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반도체 마켓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라고 보면은 한국이 글로벌 세미컨덕터 마켓에서 빅3에 들어갑니다. 세 개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토탈 세미컨덕터 프로덕션을 보면 한국이 11.2%가 되죠.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합친 거니까 하나의 나라로 보면 미국이 1위, 그 다음에 일본이 2위, 그리고 한국이 3위. 그런데 이것을 분야별로 쪼개서 보면 메모리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43.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주로 아날로그 IC 경우를 보시면 시스템 IC 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한국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IC 비즈니스가 주로 메모리 중심으로 되고 있다. 메모리 중심으로 되고 있다라는 데서 무슨 문제를 찾을 수가 있냐면, 메모리는 결국은 장치 산업 쪽으로 갑니다. 그거에 비해서 시스템 IC는 지식 산업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는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지식이 주로 제조공법에 관련된 지식이 들어가지만, 이 시스템 IC 쪽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분야가 되고, 따라서 이 분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IC 쪽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투자를 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시스템 IC를 리딩하고 있는 회사들을 대부분 보면 인텔, TI, 리네사스, 인피니언, 퀄컴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외국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 월드 세미컨덕터 컴퍼니 탑 10을 보시면 2위가 삼성이고 9위가 하이닉스. 물론 이게 날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조사한 날로 보면 이렇습니다. 2008년도도 기준으로 본 거기 때문에 올해는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아까 삼성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해주느냐, 아니면 하이닉스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해주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그 파운드리 서비스보다는 자기 자신의 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모리 쪽은 매스 프로덕션에 의존을 하고 시스템 IC는 밸류업하는 프로덕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별로 하는 데가 없고, 대부분이 아마 팹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동부가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보면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우리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을 합해가지고
이러한 그 파운드리 서비스, 그리고 IC를 디자인하는 디자인하우스, 또 패키징을 하는 패키징 팩토리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IC를 얼마나 수입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IC를 보시면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수입에 의존하죠. 예를 들어서 CDMA 폰이라든가 와이드밴드 CDMA, 요즘에 이제 LTE까지를 보시면 대부분의 칩들이 외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RFIC를 한다고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지금 RFIC의 세계 1위가 어디가 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지금은 퀄컴입니다. 퀄컴이라는 회사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RFIC를 거의 싹쓸이를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RFIC도 퀄컴이 1위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수입 많이 하는 게 드라이브 IC 쪽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IC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나라냐면, 텔레비전의 46%를 한국에서 다 개발하고 생산하죠. 휴대폰도 43%를 한국에서 만듭니다. 이렇게 사용처가 많은 부분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고 있는 IC를 대부분이 사서 쓰고 있다. 요즘에 드라이브 IC 쪽에서 특히 TV에 들어가는 DDI 쪽 말고도 아날로그 쪽에 들어가는, 예를 로봇 하나 생각해 보시면 로봇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IC 거의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죠. 대체적으로 DDI가 제일 많습니다. 요즘에 뭐 손담비가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아몰레드 폰 나오죠. 화질 좋습니다. 사세요 하나씩. 근데 아몰레드 폰에 들어가는 AMOLED 드라이브 IC 100% 수입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몰레드 폰 만들어가지고 다 수입해서 쓰죠. 요즘에 또 새로 뜨는 시장 중에서 앞으로 유망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페이퍼 시장이 뜨고 이북이 뜨죠. 아마도 요즘에 여기 다니시면서 전철에서 보시면 이북 켜놓고서 이렇게 그 책 보는 분들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북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IC가 아몰레드 드라이브 IC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 수입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IC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IC를 하는 사람들은 어플리케이션을 못 찾는다, 시장을 못 찾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수입하는 이 모델들을 보시면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거는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씩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TV나 모니터, MP3, PMP에 들어가는 거 보면 이것도 수입량이 상당하죠. 컴퓨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용, 전장용에 들어가는 IC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한국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류도 많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라이프 사이클이 5년 이상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 개발해 놓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IC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분야. 이미지 센서는 그래도 시모스 이미지 센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수입량이 그래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하나가 이제 네트워킹 쪽에 그 IC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듈도 합니다. 블루투스나 조금 전에 발표하신 이더넷 또는 와이어리스 랜, UWB, 그 다음에 요새 또 와이브로까지 이제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칩이 없습니다. 저희가 칩이 모자라가지고요, 생산 라인이 거의 수답할 지경으로 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랜이 현재 발전 속도가, 채용 속도가, 과거에는 그냥 우리 액세스 포인트는 컴퓨터에만 들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휴대폰에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에 와이어리스 랜이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증가 속도가 완전히 폭발적입니다. 거기도 부족한데 요새 또 소위 말하는 IPTV가 나오면서 텔레비전에다가 또 와이어리스 랜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리스 랜의 칩셋이 품귀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가격은 득달같이 올라가고 있죠. 블루투스도 제가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블루투스 기획 현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예측하기를 6년 후에 블루투스는 칩셋 가격이 2불 쪽으로 떨어질 거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퍼질 거다라고 다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발표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벤처기업이 72개가 블루투스 회사가 생겼어요. 그런데 4년 지나고 나니까 블루투스 회사가 빵이 됐습니다. 빵. 와이어리스 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와이어리스 랜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0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IC 쪽을 특히 네트워킹에 관련된 부분을 수입만 해서 쓰고 우리가 과연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칩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하드웨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히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더넷이라든가 하는 데는 반드시 프로토콜이 들어가죠. 무선 통신 같은 경우는 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이나 네트워크 프로토콜 쪽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입니다. 그 부분이 서포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블루투스의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TI였습니다. 그 완칩으로 만든 CSR이 있었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단단하게 안정되게 만드는 회사는 TI였어요. 그런데 TI는 IC를 칩으로만 생각을 하고 소프트웨어 서포트를 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R은 소프트웨어 서포트를 잘하고 그래서 블루투스가 CSR이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요즘에 대기업들이 TI라든가 또는 뭐 브로드컴 이런 데서 안 되겠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칩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칩 디자이너보다 3배가 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서포트를 하면서 지금은 TI가 지금 제일 많이 만듭니다. 와이어리스 랜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요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 네트워킹 칩이 블루투스나 와이어리스 랜이나 FM 라디오, GPS가 완칩으로 컨버전스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하나만 개발해가지고 벌 수 있는 세상이 안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모든 IP들을 개발해서 컨버전스로 묶어줘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TDMB라든가 ISDBT인가요? 이런 모바일 TV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칩 솔루션을 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들하고 이제 앞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을 하려고 그러면 파트너의 IP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제는 시스템 IC 개발하는 데서 똑같은 거 가지고 서로 나도 너도 하지 말고 역할을 나눠서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세미컨덕터 컴퍼니는 뭐 여기 쭉 그 1번서부터 쭉 나왔는데요. 반도체 회사가 IDM 있고 파운더리가 있는데 오늘은 파운더리 서비스하는 쪽으로 주로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지금 파운더리 컴퍼니를 2007년도로 보면 랭킹 1번서부터 10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동부가 6인데 혹시 더 올라가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 보면 TSMC, UMC, SMIC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차트까지 딱 들여다보면은 중화계의 대부분의 파운드리 서비스입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지도를 놓고 세계 지도를 놓고서 제조업 중심의 국가를 한번 딱 찍어보면요 한중일 극동 3국입니다. 그러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쪽은 파운드리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디자인 서비스 중심으로 이미 옮겨갔어요.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가 한중일로 대부분이 왔는데 IC 디자인에서 과연 한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키워야죠. 저 6등을 1등이나 2등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운더리하고 팹리스하고 과연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겠는가, 협력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이렇게 봤을 때 왼쪽이 스피드하고 덴시티를 곱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렐러티브 LSB 퍼 게이트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쫙 그랬는데 리니어하게 쭉 발전을 하죠. 근데 이게 디지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게 무슨 뭐 65나노에서 지금 뭐
60나노, 45나노까지 내려가고 65에서 45, 그 다음에 22.5 더 내려가는 형태로 자꾸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도체 팹에서도 한 회사가 다 그것을 설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IBM 계열하고 예를 들어서 TSMC 계열하고 뭐 서로 나눠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죠.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아날로그 쪽으로 딱 눈을 돌려보면 프로세스가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변화가 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줄여봤자 큰 이득이 없다라는 것도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중국에 지금 팹 짓고 있는 거를 다 세어보면 400개 정도가 돼요. 400개. 여기저기서 지금 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팹에서 만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에 와서 그냥 팹 무료로 쓰게 해줄 테니까 IP 가져와서 찍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공정 셋업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팹리스하고 그 다음에 파운더리하고 묶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특화가 되고 거기서 살아남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위에서 보시면 TSMC 같은 경우에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해가지고 90나노, 60나노, 45나노를 만드는데 결국 이거를 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냐면 커스텀하고 같이 합니다. 기술 개발만 해가지고 안 되죠. 지금의 기술은 공급형 기술을 가지고서는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수요형 기술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저렇게 45나노나 60나노 해가지고 누가 쓰고 있나 이거 보시면 모바일 폰 업계라든가 게임 콘솔, 어플라이언스 쪽에서 이런 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드 서비스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팹과 디자인 하우스들은 서로 이러한 상생관계에 관련된 아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SMIC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뭐 TSMC가 워낙 앞서 나가니까 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또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나는 이 부분에 특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별성을 갖추기 시작했죠. 그래서 SMIC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메모리 쪽에 SRAM이란가 D램 쪽에다 만들어가지고 도시바와 인피니온하고 강력하게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SMIC가 팹 파운드리 서비스에서 상당히 성공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UMC도 마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파운드리 인더스트리 보시면 뭐 빤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 삼성, 매그나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삼성이나 매그나칩은 주로 메모리, DDI, CIS 등등을 하고 여기서 Manufactured for 삼성 퍼스트예요. 자기들 거 먼저입니다. 또 매그나칩은 다른 데 거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걸 가지고 파운드리 서비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팹리스 컴퍼니들이 이용하기가 현재 어렵죠. 여기 동부 하이텍에서 파운드리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디자인 하우스들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에 특화된 그러한 부분으로 자꾸 커넥션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거꾸로 제너럴라이즈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6등을 하고 있는 데서 1등하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 따라가기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는 국내에 있는 모든 파운드리 팹리스 컴퍼니들하고 파운드리 서비스가 함께 모여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파운드리 컴퍼니에서 키 석세스 팩터를 들여다보시면 뭐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을 가져가야 되겠다. 팹도 실질적으로 그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팹이 돌아가야 되죠. 제가 장치산업 중에서 가장 그 안 좋은 장치산업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기입니다. 에버랜드 같은 그 뭐라고 그러죠? 놀이터. 테마파크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가장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사람이 들어와도 다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입장을 했다고 전체 안 돌릴 수가 없죠. I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어오면은 그 쉬었다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공정별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테마파크는 한 사람이 들어와도 전부 다 돌려야 됩니다. 아주 안 좋은 그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안 좋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장치 산업인 경우에는 서비스 할 수 있는 고객이 많아야 되죠. 그러려면 전략적 제휴를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쪽이 커팅 엣지 세미컨덕터 프로세싱 테크놀로지를 계속해서 갖춰나가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프로덕트도 라인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가져가고 스탠다이제이션이 돼야 된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어디다 맡겨가지고 오다 보면은 반도체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율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패키징 라인에서 완전히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패키징 하는 쪽에서는 팹에다가 책임을 미루고 팹은 패키징에다가 책임을 미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유저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입증할 책임이 또 저희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반도체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고 별짓을 다 해서 누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크레임 먹으시오 하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화 공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R&D 인베스트먼트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4인치 쓰다가 6인치, 8인치, 지금 이제 300mm까지 지금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수압 분석했는데 아까 제가 쭉 얘기한 거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수요처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IC 디자이너가 석사 이상의 졸업 맞는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제 인력도 풍부해졌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동부 같은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파운드리 서비스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이거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보셔야죠. 위험 요소가 차이니스 세미컨덕터 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테크놀로지 갭을 계속 줄여들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키워나갈 거냐라고 하는 거가 위험 요소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글로벌 파운드리 리더들은 R&D 인베스트먼트를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세미컨덕터 마켓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롱텀 비즈니스 모델에서 보면 현재까지 만드는 것은 뭐 주로 수동 소자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쪽에. 근데 IC 쪽을 보면 RF 쪽에서 CMOS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다음에 파워 드라이버용 IC가 들어가고요. 이런 것이 이제 IC 쪽에 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쪽에 쭉 나가면서 IC를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잉크젯, LBS,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미션 등등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것도 이제 SOC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화시켜서 발전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SOC하고 라이팅,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쪽을 제가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만드는 부품하고 모듈이요. 그전에는 SMT 쳐가지고 어셈블리하면 다 됐습니다. 근데 아까 IC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이 워낙 따라오다 보니까 SMT 쳐가지고 만드는 걸 가지고 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서킷들을 블랙박스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IC화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뭐 이거는 저희들이 쭉 개발한 IC들이었는데요. 여태까지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니네가 한 것 중에서 진짜 알려진 게 뭐 있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LED TV 선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LCD TV죠. 옛날에 뒤에다가 이렇게 CCFL이라고 하는 등 켜가지고 이제 백라이트를 했던 거를 LED로 바꾼 거죠. 근데 처음에는 LED의 백라이트를 LED를 다 뒤에다가 촘촘하게 다 박았습니다.
촘촘하게 다 박아가지고 이제 뭐 로컬 디밍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는데 요거를 LED 숫자를 줄이면서도 같은 밝기, 같은 색상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LED 숫자를 줄이면서도 화질은 더 개선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기술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LED 드라이버 IC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쓰고 있는 LED 드라이버 IC는 100% 저희가 개발한 걸 쓰고 있고, 다른 데에서도 지금 이제 달라고 해서, 근데 못 줍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주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똑같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여러분 카메라 많이 쓰시죠? 카메라가 옛날 거는 오토포커스가 안 됐습니다. 저희 거는 오토포커스를 다 만드는데, 오토포커스 드라이버를 어떻게 만드느냐, 피해줘가지고 동작을 시키거든요. 이 뱀처럼 꾸물꾸물하면서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데요. 이것을 1마이크로 단위로 컨트롤할 수 있는 드라이버 IC를 만들어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저희가 전부 독점하고 있습니다. 뭐 LED 드라이버 쪽 많은 회사들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많은 회사들이 뭐 IC에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현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1등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분명하게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드맵이고요. 시간상으로 제가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IC 쪽을 우리가 소홀히 하다 보면 반도체가 이끄는 경제가 머지않아서 우리가 1등에서 떨어지게 될 수 있다. 왜냐 그러면 사회가 발달하면서 지속적으로 머리 좋은 세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IT 월드가 언제까지 끝날 거냐라고 묻는다면 2015년쯤 되면 IT 세상이 정체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25년까지는 그린 테크놀로지 세상으로 바뀌고, 2025년부터는 우리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으로 간다. 이렇게 대부분이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체된다고 해서 순위가 안 바뀌느냐 그러면 순위는 계속 바뀝니다. 안에서는 물 끄듯이 끓고 있거든요. 그럼 이왕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렇게 시스템 IC 쪽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아까 우리나라가 너무 조금밖에 개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시스템 IC를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같이 하려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 하우스하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서비스하는 회사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패키징까지가 이렇게 연합군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부에서 팹을 해가지고 웨이퍼를 가지면 중국에다 보내요. 중국에 가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생산 공장이 중국에 또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또 딜리버리 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손해고 또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하우스, 경쟁력을 갖춘 파운드리 서비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패키징 테크놀로지 하우스가 같이 있어야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가 이제 과거 30년 잃어버리고 앞으로의 10년에는 서로 간에 윈윈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